안녕하세요. 승무원 준비생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제 승준 시절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실 승준 때는 정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되게 연약할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승무원 준비할 때 좀 멘탈 그리고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무지성 공감과 위로보다는 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멘탈과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친한 언니 혹은 친구 느낌으로 말을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내 소개를 먼저 해볼게. 나는 현재는 중동 외항사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전에는 지역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기자 겸 앵커로 이제 뉴스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서 행사를 다녔었어. 내가 사실 승무원 준비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근데 내가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정말 승준하는 것과 비슷했거든. 멘탈이 흔들릴 일이 되게 많았었지. 아나운서 준비도 어떻게 보면 승준이랑 진짜 비슷해.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채용 자체가 이게 주기적으로 열린다기보단 채용이 갑자기 열리고 내가 막 3일 뒤에 이 채용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승준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되게 그 고용시장도 불안정할 뿐더러 말 안 해도 더 알겠지? 근데 확실히 아나운서 준비할 때도 그런 게 있어.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과 어떻게 보면 이런 확실하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런 압박감, 이런 게 정말 많거든? 사실 이런 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 뭔지 알아? 바로 내가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고 될 건 승무원이 맞는데,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사실은 한치 앞날 모르잖아.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열릴지 모르고 어떤 문이 우리한테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지금 당장 노트 하나를 가져와서 노트를 펴봐. 그리고 그 종이 위에 내가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 세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적어놓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번 관심이 있었던 거 다 적어보고, 내 전공과 관련된 직무, 내가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걸로 바로 발판을 딛고 날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쫙 적어봐.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래도 그나마 좀 더 흥미가 있다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순위를 매겨봐봐.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승무원이 안 되면 이거 그냥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하루 정도 잡아서 그냥 그 직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봐.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나는 진짜 이 직업이 아니면 안 되고 승무원이 아닌 직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이해가 돼. 왜냐면 나도 아나운서 준비할 때 그랬거든. 정말 이 직업만이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고 내가 이거 아니면 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크게 없는 거야. 근데 있잖아, 정말 세상에 재밌는 직업 너무 많다? 내가 그때를 나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사실은 그때 아나운서만 붙잡고 있었으면 승무원이라는 기회는 열리지 않았겠지.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좀 열어보는 거야. 나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기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믿는 구석이라는 게 내가 면접할 때도 보인다? 내가 너무 간절하잖아? 그러면 그 간절한 게 면접에서 보이거든? 간절한 지원자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런 절박한 거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조급함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면접관한테 보인다? 그러면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면접장에 간 사람들 중에 안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솔직히. 다들 간절한데, 근데 간절하기만 한 사람과 간절한데 그거를 좀 절제하고
여유가 묻어나오는 사람, 뭔가 이유 있는 그런 여유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당연히 면접이라는 게 무슨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의 한 끗으로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 근데 조급함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야.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 어떤 학생은 그냥 만약에 면접 떨어지면 복학하지 뭐 라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직장인은 그냥 떨어지면 꼭 회사 출근해야지 뭐, 다니면서 지원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고, 사람마다 그런 믿는 구석이라는 게 다 다를 거야. 근데 너는 너만의 그런 구석을 찾아보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때 나는 B플랜을 다 만들어 놨었어. 정말 올해까지만 면접을 봐야겠다라고 데드라인을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 그 해를 넘기면 이 B플랜을 바로 가동을 시켜서 그 일을 시작을 무조건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준을 같이 병행을 하든 말든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개 더 얘기하면,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이루는 거, 이것도 되게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 승준은 한 몇 개월 정도 알차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간을 잡고 B플랜을 정했으면 그때부터 막 열심히 박차를 가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정말 이 일정을 한번 열심히 짜서 보내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스터디, 오후에는 과외, 저녁에는 운동 및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내 뇌가 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좀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자존감도 올라갈 뿐더러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 근데 이 생각들이 진짜 승준에서 중요한 거 알지? 승준 생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 근데 그 비교하는 거에서부터 안 좋은 것들이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성취를 이뤄가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커지잖아? 그러면 나 말고는 합격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진다? 이거 진짜야. 그리고 정말 승준 진짜 힘들지? 정말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압박감이나 부담감,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상상도 못 할 거야.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들이 왜 모든 일에는 꼭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 말이 되게 뻔하게 들릴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면접에 떨어졌다 그랬을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대체 나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시련이 오나, 대체 무슨 이유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갔던 것은, 그때 거기에 합격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나에게 다가올 이런 운명 같은 다른 길을 위해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난 정말 하거든. 내가 작년에 이제 부산 어세스를 봤을 때 그 전에 서울 어세스가 있었어, 몇 달 전에. 근데 그때 내가 인비를 못 받았거든. CV를 넣었는데 인비를 못 받았고, 그 뒤에 정말 마법같이 회사에서 인비를 보내줬단 말이야. 그런 거 봤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서울에 갔더라면 다른 면접관들을 만났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시너지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라는 게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이게 참 한 치 앞을 몰라서 야속한 것도 인생이지만, 또 이게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축복 같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도 너희의 진가를 발휘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그런 간절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나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볼게.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 하나 들려주고 마무리할게.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앞서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캘리포니아를 뒤처지게 만드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22살에 졸업하지만 좋은 직장을 얻는데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누군가는 22살에 CEO가 되지만 50살에 사망했다. 반면에 어떤 이는 50살에 CEO가 되지만 90살까지 살았다. 어떤 이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반면 어떤 이는 결혼을 했다. 오바마는 55살에 은퇴를 했지만 트럼프는 70살에 시작을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만의 시간 구역을 기초로 해서 일을 한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보다 앞서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당신보다 뒤처져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은 자신만의 경주를 하고 있고
자신의 시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을 질투할 필요도 없고 조롱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에 있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에 있는 것이다. 인생은 적절한 시간에 맞춰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 긴장을 풀어라. 당신은 늦지 않았고 당신은 빠르지도 않았다. 당신만의 시간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것이다.